반갑습니다. 노영주입니다. 창의적 사고의 스킬 세 번째 기능 달성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컨설팅 중에 현재의 구조나 방법을 왜 이렇게 선정하셨나요? 라고 하는 질문을 많이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원하는 대답과는 다르게 크게 두 가지 패턴으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첫 번째 패턴은 원래 그런데요? 라고 하는 대답입니다. 이 말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선배 때부터 계속 이런 구조나 방법으로 선정을 했다라고 하는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패턴은 다들 그렇게 하던데요? 라고 하는 대답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경쟁사를 벤치마킹 해봤더니 경쟁사도 이런 구조나 방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선배 때서부터 했던 방법이나 또는 경쟁사도 그렇게 하는 방법이다 라고 하는 방법을 봐서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도출할 수가 없습니다. 과연 우리는 왜 현재의 구조에 자꾸 집착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제품이든지 간에 초기에는 기술을 개발하는 단계에서부터 진행을 합니다. 이 단계에는 다양한 방법들을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시장에 출시가 돼서 히트를 치기 위해서 상품 기획이다라고 하는 단계를 거칩니다. 다음 단계로는 상품화 개발을 통해서 시장에 출시를 하게 되고 시장에 출시되고 난 이후에도 지속적인 개선 활동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 일련의 과정은 짧은 것은 수년서부터 긴 것은 수백 년 동안이 진행이 됩니다. 오랜 기간 동안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시장에 출시되고 난 이후에 그 제품이 경쟁력이 있으면 지속적으로 계속 사용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림으로 그린 것처럼 초기 단계에는 기술을 개발하는 단계나 상품화 기획을 하거나 상품화 개발하는 단계까지는 다양한 방법으로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로 선정이 돼서 제품에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이때서부터는 사고가 많이 굳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제품을 사용을 하면서 원래 이 제품은 이런 형상이나 이런 방법을 써야 된다. 즉 고정관념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즉 창의성을 저해하는 요인은 크게 보면 가장 큰 것이 고정관념 때문이다. 원래 그렇더라. 당연하더라. 라고 하는 고정관념 때문에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잘 나오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셔야지만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도출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벗어날 것이냐?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나사의 사례를 가지고 하나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작은 나사지만 이 나사를 개선한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사고를 통해서 개선하는 방법은 구매 업체를 변경하거나 나사를 제조할 때에 직접 제조한다고 가정하면 제조할 때에 생산성을 높이거나 중량을 절감시키거나 길이를 축소하거나 조립할 때에 자동으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생각을 해보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사례만 해도 5가지입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생각을 한 것 같지만 공통적인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5가지 아이디어는 모두 생각의 한계가 나사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즉 다양하게 생각을 하고 싶었지만 내 사고의 한계는 이 나사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사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면 고정관념에 갇혀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도출하실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고정관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기능 중심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많이 드립니다. 즉 나사가 왜 필요했느냐, 나사의 기능에 대해서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사의 기능이 뭐죠? 아마 다 잘 아실 겁니다. 어떤 물체를 고정시켜주기 위해서 나사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사고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나사가 필요했던 것이 아니고 나사가 수행했던 기능이 필요했던 것이다 라고 사고를 좀 전환시켜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는 나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나사가 수행하는 기능이 필요했기 때문에 물체를 고정시켜줄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는지를 생각을 하면서 사고의 폭을 넓혀나갈 수가 있습니다. 물체를 고정시키는 방법, 여러분도 다양한 방법 알고 계시죠? 어떤 방법들이 있나요? 예를 들어 보면 용접하거나 납땜하거나 테이핑하거나 리베팅하거나 흡부 방식으로 체결을 하는 방식으로 바꿔준다라든지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능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사고의 한계가 나사에서 국한되어 있던 것을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창의적으로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기능 중심적으로 생각을 해서 내 머릿속에 당연하다, 원래 그렇다 라고 생각하시고 있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창의적 사고를 위한 기능 달성의 원리란 무엇인지
여러분들 조금 더 응용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4스텝으로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 스텝에서는 무엇을 개선할지에 대한 대상을 선정하시는 것이 첫 번째 스텝입니다. 두 번째 스텝에서는 과연 이 개선 대상이 어떤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 기능을 동일하게 달성할 수 있는 다른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 라고 하는 겁니다. 이 3단계까지만 진행하시게 되면 대략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사고의 포커싱을 맞춰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방향성에 서게 됩니다. 이 방향성에 따라서 아이디어를 구체화시켜주는 방법으로 진행하는 이 4스텝으로 진행하는 방법이 기능 달성의 원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선풍기 사례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 기능 달성의 원리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강의 중에 이 사진을 띄워놓고 무엇을 개선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 다 굉장히 막막해 하십니다. 그러면 기능 달성의 원리 첫 번째 스텝을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스텝은 무엇을 개선할지에 대한 개선 타겟을 잡는 것이 첫 번째 스텝입니다. 보시는 사진에서 선풍기의 팬에 해당이 되는 팬도 보이고요. 앞 커버, 뒷 커버, 그리고 모터를 싸고 있는 케이스도 보입니다. 저희는 여기서 이 손잡이를 타겟으로 한번 잡아보고 기능 달성의 원리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강의 중에도 손잡이다라고 하는 타겟을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이미 어떻게 변경하면 되겠다라고 직관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즉 어떤 아이디어를 노출하시던지 간에 세분화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개선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포커싱을 맞춰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개선 타겟을 손잡이로 잡았기 때문에 두 번째로 기능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손잡이의 기능이 무엇일까요? 이동의 편리성을 제공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즉 선풍기를 들 때 편리하게 들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능이 분석됐으니 다음 단계로는 세 번째 스텝인 이 기능을 동일하게 달성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손잡이의 위치를 이쪽으로 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무게중심이 손잡이를 이쪽에 달았을 때 무게중심이 가장 잘 맞아서 들기에 가장 편리한 위치를 잡았을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동일한 기능을 달성한다고 하더라도 위치가 이쪽에서 많이 벗어나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위치 근처에다가 손잡이의 기능을 달성을 할 수 있도록 개선된 제품이 바로 이런 제품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모터를 감싸고 있는 앞에 커버에다가 형상으로 손잡이의 형상을 같이 만들어줬습니다. 기존에는 이렇게 와이어 형태로 만들어져 있던 것을 부품을 아예 없애버리고 기능만 이쪽으로 같이 넘겨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수년 동안 아마 최근에 나오신 제품을 보시게 되면 선풍기 손잡이가 다 이런 형태로 개선이 되어 있습니다. 초기에는 누군가가 와이어로 밴딩해서 용접하는 형태로 제품을 설계해 놨기 때문에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기능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 이 기능을 달성을 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 라고 하는 형태로 생각을 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원가적으로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습니다. 부품, 재료비가 하나 빠졌고요. 그리고 가공하는 공정들, 일단 절단하는 공정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형상을 잡아주기 위한 공정이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로는 용접하는 공정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부품 하나와 세 가지 공정이 다 빠지고 그 기능을 통째로 커버 쪽에다가 같이 집어넣어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업무를 담당하시던지 간에 창의적으로 생각을 해서 아이디어를 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게 되면 타겟을 잡으시고 그 타겟이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 사고의 폭이 굉장히 넓어집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로 그 기능을 동일하게 달성하기 위한 다른 방법도 생각해보자 라고 하는 스텝으로 진행을 해나가는 것이 기능 달성의 원리다라고 볼 수 있고요. 여러분들도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노출하기 위해서 기능 달성의 원리다. 필요했던 것은 그 부품이나 그 공정이 아니고 그것이 수행했던 기능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창의성 향상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